최근 합병 논의 기사로 핫한데 작년에 양사 최고 경제자들이 합병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당시 논의는 초기 단계였고 계속 진행되는지는 현재 알 수 없지만 만약 합병이 성사된다면 과거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의 뒤를 잇는 거대 석유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1911년 반독점 금지법으로 스탠다드 오일이 갈라지기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합병하면 이름을 스탠다드 오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쉐브론 CEO는 이번 실적 발표 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업 간의 합병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며 대규모 합병은 과거에도 있었고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합병 시 100억 달러의 연간 자본 지출과 150억 달러의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합병을 해프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애초에 반독점으로 갈렸던 회사가 다시 합칠 가능성이 희박하고 쉐브론 같은 경우 아나달코 폭탄을 옥시덴탈 도움으로 피하고 최근 노블에너지를 5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굳이 엑슨이랑 합쳐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쉐브론 입장에서는 엑슨보다 마라톤 같은 급의 회사를 인수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미국 경제 역사상 최고의 빅딜이 될 거라 결과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 5년간 S&P 500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 S&P 500 지수가 거의 2배 오르는 동안 쉐브론은 0% 올랐고 엑소는 마이너스 40%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주식을 잘 모르면 그냥 스파이나 QQQ 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이 두 개만 장기 투자해도 주식 수익은 상위 10%가 될 겁니다. 현재 미국 시총 1위가 애플이지만 엑슨도 한때 미국 시총 1위였던 걸 고려하면 배당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엑슨 주식으로 그동안 많이 말아먹었을지 상상하기 힘들죠. 배당도 지킬 거라고 믿었고 BP나 쉘보다 엑슨이 나아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이름값이나 높은 배당 수익률에 속아서 같은 섹터 내에 더 나은 옵션을 두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엑슨과 쉐브론의 지난 10년간 칼펙스 지출, 배당, 현금 흐름을 비교해보시면 일단 엑슨은 배당으로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고 쉐브론에 비해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거기다 순부채 상태를 비교해보시면 굳이 쉐브론이 엑슨을 합병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솔직히 파면 팔수록 이 합병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보여서 그냥 잊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엑슨모빌 40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 연간 손실을 기록하였고 직원들의 15%를 해고했으며 배당금을 마련하기 위해 22빌리언 달러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정유 마진이 빠르게 회복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8빌리언 정도의 부채를 더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종합 석유 회사들에 해당하는 사항이겠지만 대부분은 업스트림 비즈니스가 핵심이 아닙니다. 단지 업스트림이 유가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이지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종합 석유 회사의 핵심은 다운스트림에 있고 결국 코로나를 극복하고 실제 산업용 케미컬이나 항공유 그리고 리테일의 디젤 휘발유 수요가 살아난다면 다른 경쟁업체보다도 아쉽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엑손입니다. 향후 수요 회복으로 정제 마진이 살아난다면 현재 유가 상승과 더불어 배당 컷에 대한 위험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배당을 주면서도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인수합병과 매물 판매 시장도 살아나고 있어서 팔 물건이 많은 엑손은 배당을 먹으면서 계속 들고 갈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중소회사들이 투자를 반으로 줄이고 생존 모드로 살아남는 것만 신경 썼다면 같은 기간 동안 엑소는 피를 철철 흘리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남미 가이아나와 브라질 해양에서 새로운 자원 탐사를 게으리 하지 않았고 꽤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인데 언젠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겁니다. 큰 회사와 중간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장기 계획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메이저 회사들 중에 작년 한 해 탐사 성공으로 자원 대체 비율 알랄랄이 좋았던 회사는 작년 12월에 아파치로부터 수리남의 블록 58 지역의 지분 50%를 넘겨받은 프랑스 회사 토탈로 자원 대체 비율이 116%였는데 아파치로부터 넘겨받은 지분이 전체 탐사의 70%였습니다. 올해 2월에도 토탈과 아파치는 수리남에서 새로운 유전을 발견했고 이게 파트너로 발견한 총 4번째 유전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블록 58은 엑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소유한 스타브룩 블록의 남쪽입니다. 엑손도 그동안 가이아나에서 18개의 새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수리남과 가이아나는 남미의 이웃국가입니다. 토탈 다음으로 자원 대체 비율이 좋았던 회사는 코노코필립스가 93%고 다음이 엑손의 72%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치로부터 넘겨받은 지분을 제외하면 코노코필립스와 엑손이 자원 탐사 1등과 2등이란 소리죠. 앞으로 업스트림은 퍼미온과 남미 가이아나처럼 고마진 저비용 유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있습니다. 현재 퍼미안의 생산량은 미국 전체 생산량의 28% 정도고 작년 한 해 평균 약 367K였지만 2025년까지 700K로 2배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에 1밀리언 BOE 목표보다는 줄었습니다. 현재 생산 중인 가이아나의 스타브룩 블록 지역은 총 80억 배럴 해수 가능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었고 엑손이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헬스가 30%, 나머지 25%를 중국의 CNOOC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만터보에서 제작한 가스 압축기 고장으로 수리기간 동안 원유 생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엑손의 최근 급격한 주가 상승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유가가 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그동안 빚내서 주는 배당 부담감이 대단했을 겁니다. 엑손의 CEO인 데런 우즈는 회사가 유가 변동에 따라 자본 지출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브렌트 유가 50불 정도에서도 배당금을 지급할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다운스트림의 회복 없이 현금 흐름에서 충당하려면 브렌트 유가가 최소 60불 정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WTI 유가 57불은 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엑손은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유가가 1달러 상승할 때마다 현금 흐름이 약 450밀리언 달러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참고로 옥시는 유가 1달러 상승당 약 200에서 220밀리언 달러 정도고 오빈티브는 유가 5불 상승당 약 280밀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 흐름 변동을 예상합니다. 전문가들은 2022년에 다운스트림 마진이 개선되더라도 엑손의 자본 지출이 최소 20빌리언 달러 정도 될 걸로 보여서 2022년에도 배당 다 지급하고 손익분기점은 브렌트 유가 60불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쉐브론 4분기 실적은 당연히 작년 동기 대비 줄었지만 노블 에너지 인수 후 비용 절감으로 운영비와 칼펙스는 전년 동기 대비 10%와 47% 줄었고 반면 생산량은 6.5% 증가했습니다. 업스트림 같은 경우 옥시와 아나달코 인수 전쟁의 핵심이었던 퍼미언에서 2018년 4분기에 비해 2년 만에 무려 73% 생산량이 증가해서 작년 4분기에 하루 651K BOE를 기록했습니다. 오빈티브가 4분기 하루 총 생산량이 550K였는데 쉐브론은 퍼미언 한 지역에서만 651K이고 미국 전체에서는 1195K라 다시 말해 미국 생산량의 54% 정도가 퍼미안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생산량이 3277K라 업스트림 전문업체 중에 생산량이 나름 많다는 옥시보다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엑손의 1년 생산량은 일반적인 때 4000K BOE 정도로 쉐브론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쉐브론의 시총이 옥시의 8배고 오빈티브의 35배입니다. 다운스트림은 2019년 4분기에 672밀리언 달러 수익에서 작년에는 338밀리언 달러 손실을 기록한 만큼 쉐브론도 종합회사고 다운스트림 타격이 얼마나 컸는지 바로 보여줍니다. 순부채는 2020년 마지막 날 기준으로 약 38.69빌리언 달러로 노블 에너지 인수로 인해 약 7빌리언 달러 정도 부채가 추가되었습니다. 쉐브론은 최근 이미 인수한 노블 에너지의 미드스트림 회사인 MBLX를 인수하기 위해 오퍼한 상태입니다. 둘 다 배당 먹으면서 안정적인 투자하기에는 너무 좋으나 주가 업사이드는 비교적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